전세가 뭐냐? 라고 얘기하면 대답을 못 한다고. 이 전세를 개념으로 보는 순간 여기서 괴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모르니까 자꾸 전세에서 사기가 나오고 전세를 실패를 하는 거야. 전세라는 것 때문에 월세도 안정이 되고 매매도 안정이 된다. 네, 오늘은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하자면은, 부동산에는 세 가지 시장이 있어요. 첫 번째 시장은 매매 시장이 있고요. 이 매매는 전세에 갭이 들어간 게 매매 시장입니다. 근데 이 전세를 대체하는 시장들이 있죠. 이게 월세 시장입니다. 자, 이 정의를 세라고 정해 놓으니까 이 전세 시장과 월세 시장이 같다고 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해 드렸듯이 월세는 뭐에 대한 비용이에요? 여기는 대여에 대한 비용입니다. 대여 비용이고요. 이 전세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핵심이야. 교환도 교환인데 대여 비용을 대출로 치환하는 거죠. 대출 이자로 치환하는 거라고요. 이 전세를 무엇으로 봐야 되느냐가 이게 부동산의 핵심이란 말이야. 근데 이런 얘기는 하지.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전세가 뭐냐? 라고 얘기하면 대답을 못 한다고. 근데 전세는 무슨 개념이냐 그랬을 때 대출 개념이지 세의 개념이 아니란 말이죠. 이 전세를 세의 개념으로 보는 순간 여기서 괴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전세가 있으면은 여기에 대한 반대되는 개념이 무슨 개념이에요? 역전세라는 개념이 있다고. 역전세는 전세값이 뭐보다 클 때? 매매값보다 클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세값이 뭐라고 그랬어요? 전세값은 대출이란 말이야. 매매라는 것은 뭐예요? 집의 가치죠? 이걸 담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대출이 뭐보다 커요? 담보보다 크단 말이야. 자, 우리가 대출 시장에서 대출이 담보보다 크면은 이걸 뭐라 그래요? 부실채권이라고. 자, 내 입장에서 보자고. 집은 사기 싫은데 내 돈은 보호하고 싶지. 그런 개념에서 출발을 하는 거야. 하지만 뭐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걸 대출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담보보다 다 작은 대출을 일으킬 거냐 이거야. 이런 바보짓이 어딨어. 근데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뭐가 돼? 이 대출이 담보보다 큰 대출을 하고 나니까 이게 전세 사기가 되는 거예요. 전세 사기는 뭐예요? 담보를 가지고 있는데 이 대출이 담보를 못 갚았을 때 전세 사기가 일어나는 거거든. 그러면은 물어보는 거야. 너는 이럴 줄 모르고 대출을 해줬냐? 무슨 얘기냐면은 너는 담보도 없이 대출을 해줬냐? 이런 얘기란 말이야. 돈을 빌려줄 때 이 얘기를 하면은 웃는다고. 이 병신 같은 새끼야 이러면서 웃는데, 이거를 대출이라고 보지 않고 전세로 봤을 때는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전세가 매매보다 큰 것을 역전세라고 하면서 이걸 뭐 하는 거야? 이게 자위하는 거야. 자위. 뭐 하는 거야? 난 역전세를 했을 뿐이야. 근데 이 역전세는 뭐예요? 부실채권의 대출이라고. 부실채권을 대출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 바보, 호구라고 하는 거지. 이 개념이 없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자꾸 전세 제도를 누구 위주로 생각해? 내 위주로 생각해. 전세는 반드시 보장받는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라는 거지. 여기에다가 뭐 해줘요? 보증보험까지 들어요. 이게 이미 부실채권인데 보증이 어떻게 돼요? 부실채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들은 뭐 하는 거예요? 대출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라는 거지. 이제 부동산을 세 가지로 갑시다. 매매 있고, 전세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월세가 있습니다. 이 전세 제도가 어떤 역할을 해주는지를 알면은 이 전세 제도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알고 우리가 대처할 수 있다고. 자, 매매는 뭐 하는 거예요? 집을 사는 겁니다. 집을 산다. 자, 전세는 뭐 하는 겁니까? 대출을 한다. 월세는 뭐예요? 대여 비용의 지불이에요. 자, 전세가 이제 변신을 하는 거지. 트랜스포머를 하는 거야. 이 대출이 뭐가 되는 거예요? 대여 비용의 지불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는 안 변해? 이 대출이라는 거는 안 변한다는 거지. 그러면 전세의 근본적인 것은 무이자 대출입니다. 그러면 내가 전세를 선택을 했다면 뭘 해야 돼? 우량 채권에 투자를 해. 이게 핵심이에요. 월세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돼? 대여 비용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삶의 질을 선택해야 돼. 이게 됩니까? 전세에서는 뭘 선택을 해야 돼? 우량 채권을 선택해야 돼. 뭐랑 상관없이 내가 사는 거에 대한 삶의 질보다는 우량 채권인지 아닌지를 선택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여기서는 삶의 질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가 되냐면은 월세에서 전세로 갈아타게 됩니다. 대부분이. 왜냐하면은 월세 때는 뭐가 없어서 월세로 사는 거예요? 목돈이 없기 때문에. 목돈이 없죠. 여기서는 목돈은 있는데 세금을 감당하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대출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대출을 했으니까 뭐는 없어? 세금은 없어. 매매는 뭐야? 목돈 플러스 세금인 거죠. 그러면은 전세가가 80%가 됐다라는 것은 세금을 물 각오를 하고 뭘 해주는 거예요? 80%는 지가 먹고 세금을 내는 대신 20%의 목돈을 가지고 집을 사는 거라고. 그게 뭐야? 갭 투자라는 거죠. 이걸 모르니까 지금 사람들이 전세를 월세 시장으로 같이 보는 거라고. 이 전세라는 것은 첫 번째로는 월세와 경쟁을 하고 두 번째는 매매와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이 뭐가 안정이 되냐면은 월세 시장도 안정이 되고 매매 시장도 안정이 되는 거야. 뭐 때문에? 전세 시장 때문에. 매매가 너무 급격하게 올라서 상승할 때는 전세로 가면서 얘네들이 상승 못하게 만들죠. 그리고 얘네들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 얘네들이 일로 이동을 해요. 그러면서 이 월세가 급격하게 상승 못하도록 하는 게 전세라는 거예요. 놀라운 기능이야. 우리가 원해서 만든 기능이 아니라 전세라는 것 때문에 월세도 안정이 되고 매매도 안정이 된다. 왜냐하면은 첫 번째, 월세를 내게 하는 기준이 뭐가 되냐는 거지. 월세를 내는 기준이 전세일까요? 매매일까요? 자, 월세라는 게, 자, 이게 1억이고 이게 8천이에요. 그러면은 이 월세는 이 8천을 기준으로 맞춰질까요? 이 1억을 기준으로 맞춰질까요? 8천이라는 거야. 왜냐하면은 이 월세가 누구랑 경쟁을 하냐면은 매매랑 경쟁하지 않고요. 전세랑 경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월세가 책정되는 기준은 누구를 기준으로 책정이 돼? 전세 8천의 기준으로 책정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만약에 전세가 없어졌다. 그러면은 얘가 기준을 누구로 삼을 수밖에 없어? 매매가로 삼을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전세가 어떤 역할을 해주는 거야? 쿠션 역할을 해주는 거지. 매매가 아무리 올라도 뭐가 안 오르면, 전세가 안 오르면 월세가 안 오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무슨 역할을 또 해주냐면은 이 매매가 아무리 올라도 너무 비싸. 이 매매를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사람들이 일단 전세로 오게 됩니다. 그럼 뭐가 줄어드는 거야? 수요를 줄어드는다고. 수요. 매매 수요도 줄게 하고 월세 수요도 줄게 하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전세라는 게 집값도 안정시키고 월세도 안정시키는 기능을 한다라는 거지.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전세를 없애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전세를 없애면은 이 기준은 어디에 맞춰질까? 8천에 맞춰질까? 1억에 맞춰질까? 1억에 맞춰지는 거야. 그러면은 여태까지 8천에 월세를 낼 수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1억에 월세를 내야 된다는 거죠. 선택지가 뭐밖에 없으니까 이 사람의 선택지가 이걸 사든지 월세로 살든지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월세를 살든지 전세를 살든지 매매를 하든지 이 세 가지 선택지가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전세와 월세는 서로 경쟁을 할 수 있는 거야. 이 시장에 대안시장이 되는 거고 이 시장에 대안시장이 되었던 거죠. 하지만 뭐야? 전세는 뭐라고? 전세는 대출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잘 모르니까 자꾸 전세에서 사기가 나오고 전세를 실패를 하는 거야. 전세가 뭐라고요? 대출이라고. 누구에게 대출하는 거야? 누구에게? 매매한 사람에게 대출을 해주는 거야. 이 매매가보다 전세가 더 높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야? 부실채권이란 얘기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전세 사기라는 개념들이 나오는 거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보다 전세는 월세를 대체하기도 하지만 매매를 대체하기도 하는 굉장히 좋은 제도다. 하지만 본질은 뭐다? 대출이다. 그래서 뭘 하면 안 된다? 이 매매의 채권의 우량성을 판단해야 된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더 재밌는 부동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